야구나 축구와 같이 구기 스포츠에서는 공을 강하게 멀리 보내거나 날아온 공을 멈추게 하는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을 역학의 개념으로 본다면 정지에 있거나 운동을 하는 물체에 신체나 기구로 충격을 가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공을 배트로 치거나 발로 찰 때에는 찌그러졌다가 원래 들어오는 탄성력, 충격을 줄 때의 속도와 시간, 공기 저항, 마찰력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이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운동의 변화량을 설명하는 것은 복잡해. 하지만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되는 물리량인 운동량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운동량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구만. 운동의 양은 사용하는 물리량과 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데카르트는 운동하는 물체가 직선으로 운동을 계속하려는 점을 고려해서 데카르트식 운동량 공식이 뭡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지. 데카르트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대. 데카르트가 정의한 운동량은 물체 간의 충돌이 있어도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되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데 쉬워. 계산하기 쉬워. 얘 운동량 얼마고 얘 운동량 얼마고 얘네 이렇게 했을 때 얘 운동량 얼마야? 하면은 이거 계산하기 쉬워. 빼기만 하면 돼. 그런데 데카르트는 방향이 없는 스칼라양인 속력을 사용했어. 실제 충돌 실험에서는 예측과 맞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나서주지. 뉴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력 대신 방향이 있는 벡터량인 속도를 사용했다. 1kg인 물체가 10m/s의 속력으로 날아가면 운동량은 10kg 곱하기 m/s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물체가 다른 물체와 충돌 후 운동 방향만 반대가 됐다면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즉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했다. 방향을 고려한 거지. 운동량의 변화량, 즉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충돌 후의 운동량에서 충돌 전의 운동량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20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 이쪽으로 10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아이가 반대 방향으로 10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 운동의 방향은 어떻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즉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는 거지. 뉴턴은 물체끼리 충돌을 할 때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라는 법칙을 통해서 물체끼리 충돌할 때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된다 라고 보았다. 데카르트도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돼. 뉴턴도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돼. 그런데 그 보존된다라는 근거는 달라. 세 번째, 충격량은 아까 충격량 뭐였었지?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다. 뉴턴의 제2운동 법칙 F는 ma 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가속도는 속도 변화를 작용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즉 F는 ma, m 곱하기 a가 뭐였어? 속도의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양변에 F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양변에 델타 t 곱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변에
m 곱하기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은 충격량을 나타낸 것이니까 충격량은 힘과 작용 시간의 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의 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식은 스포츠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사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의미를 내보낸다. 야구나 골프에서 공을 멀리 내기 위해선 충격량이 커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커도 돼. 힘이 크거나 시간이 크거나 둘 중에 하나면 돼. 어디가 있냐? 충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선 힘을 크게 하거나 F를 크게 하거나 같은 힘으로도 작용시간을 길게 하면 된다. 작용시간 델타 T를 길게 하면 된다. 네, 사람의 힘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공을 친 후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타격 궤적을 유지하는 폴로스루를 하면 작용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량을 늘릴 수가 있다. 공이 날아올 때 땅 치고 끝이 아니라 밀어준다고. 이렇게. 이 식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충격량이 같은 경우 충격량 뭐였었지? 질량 곱하기 델타 V. 작용 시간을 길면 충돌 시 받는 힘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거는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힘이 시간이 크면 힘은 줄어도 괜찮아. 힘이 크면 시간이 줄어도 괜찮아. 시간이 길어지면 받는 힘의 충격은 적어질 수가 있어. 어떻게 시간을 늘려줄 거냐? 보면 충돌 시 받는 힘을 완화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날아오는 야구공을 받았다면 운동하던 공이 정지가 되는 거니까, 즉 V가 0이 되는 거니까 맨손으로 받거나 글러브로 받거나 충격량은 같아. 그러면 포수 글러브의 경우 완충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려. 맨손에 공이 와도 속도는 0이 돼. 근데 이만한 두께의 글러브를 끼고 공이 오면 이만큼 시간은 좀 줄어든다고. 이러한 원리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자동차의 에어백, 운동화의 밑창은 충격을 흡수해서 인체를 보호해준다. 왜? 충격이 사람 몸에 닿는 시간을 늘려줘. 이러한 것들은 작용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인체가 받는 힘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시간이 늘면 힘이 줄어든다. 1, 2, 3, 4번 시작해 주시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외로 내용 전개 방식이죠. 스포츠에서 필요한 기술, 힘을 더 줘서 멀리 보내려면 역학적 개념,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특정 물리력에 대한 학자의 견해, 데카르트와 뉴턴의 견해를 대비해서 제시합니다. 방향을 줄 건지 말 건지. 특정 학자의 이론에서 도출된 시 F는 ma, 그리고 이 ma에서 a는 속도의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 의미하는 바를 분석합니다. 괜찮지? 중심 화제 뭐야? 운동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례 엄청 많이 있지. 축구, 야구, 에어백, 운동화 있어. 정답 5번. 특정 물리량을 사용할 때의 유용성, 쓸모를 다른 대상에 빗대는 방식 없지. 유용성이라는 건 첫 번째 문단에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해줬지. 비유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다음 2번 문제. 날아오는 공을 잡았을 때 야구공의 운동량은 보존된다? 아니야.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는 뭔데? 야구공이랑 운동량이 보존되는 건 야구공이랑 누구? 그 야구공과
충돌하는 물체 사이의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거지. 야구공을 잡으면 속도가 0이 되지. 속도가 0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야? 운동량 변한다는 얘기지. 속도가 0이 되는데요. 1번 틀린 얘기입니다. 축구공이 골대를 맞고 나올 때 탄성력 찌그러졌다가 튀어나오겠지. 골프에서 폴로스루를 하는 이유는 시간을 늘려서 공을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다. 충격량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의 양을 정의할 때 질량이 아닌 다른 물리량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충격량은 뉴턴이 정의한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뉴턴이 정의한 운동량 뭐지? 방향이 있는 벡터량입니다. 그렇지. 플러스 10으로 갈 건지 마이너스 10으로 20으로 갈 건지. 3번 기업 힘 곱하기 시간의 변화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 놀이기구인 범퍼카끼리 정면 충돌을 하면 진행하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갑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작용, 반작용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지. 위에 써놓은 이 식하고는 관련이 없죠. 1번 탈락. 같은 탄환을 쓰더라도 총열이 긴 총일수록 폭발력이 더 오래되어서, 즉 무슨 말이야? 탄두에 작용하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길어집니다. 즉 질량은 똑같을 때지만 총열이 길다? 어디가 있냐? 질량 곱하기 누구? 속도, 시간이 커지는 거지. 왜? 시간이 커지는 거니까. 니은 괜찮아. 유리로 만든 제품을 택배로 보낼 때 스폰지로 포장하면 제품에 작용하는 충격을 줄여 유리가 손상되는 걸 막는다. 글러브 끼거나 운동화 밑창이거나 에어백이랑 똑같은 작용 원리지. 야구에서 스윙할 때 팔꿈치를 최대한 몸에 붙이고 하체와 몸통 회전을 하면 더 큰 힘을 가할 수 있다. 폴로스로 하는 거지. 공을 더 멀리 보낼 수가 있다. 괜찮아.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5번. 다음 페이지. 질량과 속력이 같은 두 물체가 직선상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할 때 데카르트의 이론으로는 각각의 운동량이 A라면 운동량의 총합은 2A 그렇겠지. 충돌 후 각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운동량의 총합은 2A. 1A, 1A 합치면 2A. 부딪혀서 1A, 1A 합치면 2A. 뉴턴은 두 물체의 뉴턴 얘기가 이제 또 나오고 있네. 뉴턴은 두 물체의 운동량을 각각 이쪽에서 오는 게 플러스 A면 이렇게 가는 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A. 운동량의 합은 0. 그런데 튕겨 나갈 거지. 마이너스 A, A. 어쨌든 합치면 또 0. 데카르트식으로 생각하던 뉴턴식으로 생각하던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이 돼. 2A로 보존되냐 0으로 보존되냐가 다른 거지. 그래서 뉴턴식으로 얘기하면 운동량의 총합은 0, 충돌 후에도 총합은 0. 두 사람의 경우 표현은 다르지만 둘 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 그런데 아래의 경우처럼 질량이 M으로 같고 속력이 2V, 4V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힘이 2배지. 더 커. A, B가 직선상에서 완전 탄성 충돌을 할 때 데카르트는 운동량이 큰 물체 B가 A를 밀고 가기 때문에 두 물체의 속력은 모두 3V의 속력으로
B가 진행하던 거 이렇게 얘도 3V 얘도 3V 그렇게 갈 겁니다. 뉴턴은 충돌할 때 속도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2V야? 이쪽 방향이 플러스야? 그러면 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4V이지. 합치면 마이너스 2V.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4V 플러스 2V가 된다고 보았다. 반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 나누기 2로 나타내는 물리량. 운동 에너지의 총합은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보존이 돼. 뉴턴의 설명에서는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데카르트 설명으로 하면 m 곱하기 10v 제곱이 운동 에너지 총합에서는 9v 제곱이 되게 됩니다. 계산이 달라져요. 실제와 달라집니다. 이야기. 1번 틀린 것 찾기죠. 데카르트는 뉴턴과 달리 운동량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방향이 반대인 두 물체의 운동의 합이 2A로 나타나겠군. 그렇지. 이쪽으로 가는 게 A. 반대에서 오는 것도 A. 합치면 2A. 나쁘지 않죠. 데카르트는 뉴턴과 달리 스칼라양을 사용했기 때문에 두 물체의 운동량이 다른 경우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야. 데카르트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데카르트든 뉴턴든 표현은 다르지만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라고 해놨으니까 2번 틀린 얘기지. 뉴턴의 이론이 운동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데카르트보다 충돌 실험을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뉴턴의 이론에 따르면 충돌 후 A의 물체가 B보다 속도는 빨라지지만 2V에서 이쪽으로 2V지만 반대로 3V지. 물체 A와 물체 B가 받은 충격량의 절대값은 동일하겠군. 플러스 3. 마이너스 3V 절대값은 똑같을 거라고. 괜찮아. 충격은 똑같이 받아. 물체의 뉴턴의 이론에 따르면 물체 A의 운동 방향이 반대다. A가 B와 충돌했을 때 받은 충격량은 오른쪽으로 갈 때 플러스 2V면 충돌한 다음엔 반대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 2V 이 힘으로 받겠지. 2V 마이너스 곱하기 M 맞는 얘기죠. 방향이 반대가 될 거니까. 정답은 2번. 일단 정치.